되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3대 원칙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 위반 사건이 아닌 남북 간 인위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이루어간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뤄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 제한 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 발전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온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행 제한 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통일부와 접경 지역의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서 접경 지역의 평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을 때 접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위험구역 지정, 전단살포 방지 조례 지정 등 주민 보호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설치 운영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무인기, 전단 등 평화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철거, 자유의 소리 방송 중지,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 그리고 남북 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신뢰 구축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온 바 있습니다. 이같이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긴장과 갈등 요소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긴장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은 마침 평양에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마주 앉는다면 남북 간의 신뢰도 봄 계절에
얼음장이 녹아내리듯 회복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남은 설 명절 연휴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있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이번 입장 발표에 국한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시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철임 기자님. 예, 명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예, 들었습니다. 여기 초반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그 안보관계 장관 간담회의 결과로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이 발표를 할 때 보면 예고가 이 브리핑이 통일부 입장 발표로 돼 있는데요. 9.19 군사 합의 중 비행금지 구역을 복원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통일부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정부 입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신 분. 네, 박수주 기자님.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은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그 연휴 초에 그 안보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발표를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전과는 크게 이렇게 진전된 것은 없어 보여서 그 남북 군사합의 복원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어서 좀 빠르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배경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시점. 이미 방침은 정해졌고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선호 기자님. TV조선의 지선호 기자입니다. 그 전에 이제 국회 출석하셨을 때 NSC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신 적이 있고요. 비행 금지 구역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국방부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건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진 건지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협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합의는 다 됐는데 발표 시점만 정하면 되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네,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재호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아 이재호입니다. 그 안보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작년에 대통령이 그 추진하라고 지시했던 회의를 한 이후에 이 간담회에서 오늘 나온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 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안보관계 장관 간담회가 지난해 12월에 대통령이 추진하라고 지시를 한 이후에 회의를 하셨을 텐데 그 회의한 이후에 오늘 나온 것이 그 이 회의의 첫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도 입장을 내신 게 있으신 건지. 안보관계 장관.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간담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 기자님. 그 윤석열 정부 군의 그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셨는데요. 통일부 그렇다면은 이걸 실제로 이행한 국방부 장관이나 뭐 하여튼 이런 쪽에서는 하는 것이 더 모양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정부 차원의 윤 정부 무인기 공식 사과가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요? 무인기 사건이 이번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과 또 윤석열 정부 때 드론 사령부가 주도해서 한 것이 겹쳐 있어서 이런 계기성에 유감 표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이 특별히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김영준 기자님. 예, 한국일보의 김형준 기자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북한이 과거에 무인기 침투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가 없었는데 우리가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뭐 이의도 있고 뭐 이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북이 남으로 무인기를 보낸 게 10번 있습니다. 남이 이 북으로 보낸 게 군에서 보낸 게 11번, 민간인 이번에 4번, 14번 있었죠. 그런데 이번 민간인 무인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남북이 적대 대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이 북을, 북이 남을 서로 죽고 죽이려 한 그런 상태에서 날려보낸 것과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민간인들이 일부 군인들과 연계된 지금 조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무인기를 날려보낸 것은 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라 하더라도 당시에 전쟁을 유발해서라도 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마땅히 범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경 기자님. 네, 경향신문의 곽희양이라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께서는 아직 수사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재판은 물론 기소되기도 전의 상태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아직 기소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마치 유죄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조성준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 저 머니투데이 조성준입니다. 오늘 그 입장문이나 정부의 추진 계획 발표가 전부 김여정 부부장의 그 재발 조치를 바란다는 거에 답변이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 있었던 답변이나 아니면 향후 당대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조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조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4조 전복 파괴하지 아니한다.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 합의를 35년 동안 역대 정부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2년 반 동안 이것을 완전히 절벽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남북 관계에서 절벽의 시대라는 표현, 단해의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남북 관계의 궤도가 이탈했던 시기입니다. 이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잇고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상태로 복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입장 발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 기자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박준상입니다. 그 앞서 나온 질문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10일 미사 때 말씀하신 거랑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온 후에 13일에 뭐 페이스북으로 발표하신 내용이랑 오늘 발표하신 거랑 큰 틀에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정부는 그런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 구역을 복원할 거다 이렇게 명시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건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네, 충분히 하십시오. 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관계부처 간에 9.19 군사 합의 중에 비행금지 복원에 합의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됐다.
복원을 하기로 협의가 됐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는요. 이것을 굳이 연휴 마지막인 오늘 갑작스럽게 연휴 중에 공지를 해서 발표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드린 거죠. 네, 그럼 이것으로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나오시게 해서 좀 미안합니다.